우리 여태까지 내가 마음을 창발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이 뇌를 바꿀 수가 있는가? 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에, 뇌신경과학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러면 마음이 뇌를 바꿀 수도 있는가 하고 물었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는데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깊게 설명을 해 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뇌의 신경회로가 활성을 가지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창발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하나의 동물 예로서 그 동물의 뇌에 어떤 자극을 하니까, 즉, 뇌 활성을 일으키니까 공격성이라는 마음이 창발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질인 뇌가 비물질인 마음을 만들더라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가 뭐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뇌가 마음을 만든다. 사실은 뇌라고 그러지만은 뇌 안에 들어있는 이 신경망의 활성이 마음을 만든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만들어진 마음이 다시 거꾸로 신경망을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신경망이 변화된다는 것은 신경세포가 변화된다는 거고 신경세포가 변화된다는 것은 단백질 더 아래 내려가면은 뭐 이런 영양소들이 이제 조합이 변화된다는 건데 과연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건가? 마음이 역으로 이렇게 하위 구조들을 바꿀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뇌의 신경 회로들을 모식도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뇌 속에는 아주 복잡한 신경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활성이라는 것은 이 신경 회로의 활성입니다. 이 동영상 다 보셨죠, 그죠? 공개 안 이 했으니까 금방 겁니다. 은혜라는 학생이 요 김밥에 들어있는 오일을 보고 아마 오일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걸 못 먹습니다. 그죠? 못 먹는데 자, 못 먹어요. 그죠?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 어떻게 자기는 못 먹겠다고 그럽니다. 그죠? 이런 못 먹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리 치료를 받습니다. 그죠? 심리 치료를, 그러니까 심리사가 어떤 식으로 오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하고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를 고추 먹는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죠? 아주 매운 고추하고 같다고 생각하라고 뭐 이렇게 자세한 과정은 뭐 우리가 심리치료사도 아니고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심리치료를 하니까 오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다. 그죠? 자, 이제 오이 잘 먹습니다. 오이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근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마음이 달라지니까 오이를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이 결정한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그죠? 방금 이은혜의 이 친구가 오이를 못 먹다가 심리 치료를 뭐 이렇게 받고 나니까 이제 오이를 먹게 됐잖아요. 그죠? 이 심리 치료라는 게 신경회로를
신경회로를, 이게 이제 시냅스죠. 연접인데, 이 신경회로의 연결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요 상담을 하면은, 여기 뭐가 이렇게, 이 어떤 게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 신경회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세한 거는 어려운 얘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상담이라는 것이, 정신과 치료라는 것이 신경회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회로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신경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다시 마음이 뇌를 바꾼다는 이 말을 이제 자세히 잘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음이 뇌를 바꾼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게 뭐 어디에서 툭 떨어진 그런 마음입니까? 이 친구의 마음인데 상담을 해가지고 어쨌든 마음을 바꾸잖아요. 예? 오이는 청양고추와 같아 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어 하는 이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마음이 이 오이가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먹을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자기 뇌에서부터 왔어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자기 뇌가 오이는 먹을 수 있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청양고추 같이 좋은 거야 하고 하는 마음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마음, 그게 아직 습관화되지 않은 임시적 마음이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심리사에 도움을 받든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아, 오이가 나쁜 게 아니야. 예? 청양고추 같이 마이간에 먹을 수 있고 좋은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즉, 자기 뇌 회로에 그런 회로를 계속 쓰면은, 그게 이제, 이제 그 회로가 아주 굳어진다는 거지. 처음에는 억지로 만들었는데, 습관화되지 않은 그걸 억지로 만들었는데, 오이가 청양고추같이 좋은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억지로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게 내 뇌의 회로로 완전히 정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뇌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 예를 이제 봅니다. 아까 그 에릭 한델이 쓴 논문, 이 논문에 나오는 건데, 이 논문에 이 5가지 원칙도 나오고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원숭이한테, 원숭이에게 1시간 동안 매일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어떤 트레이닝을 했나 하면은 뭐를 먹을 때에 그 손가락 2번, 3번 팁, 2번, 3번 팁 요거만 사용하라.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요것도 사용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거를 오랫동안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그죠? 반복했다. 음식을 집어 먹을 때에 엄지손가락 쓰지 말고 요거만 주로 쓰고 가끔 가다가 요것도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뇌가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논문으로 발표되었어요. 그 논문이 요 28번 여기 적진 않았지만은 요 젠킨스라는 사람들이 쓴 논문이라 이 부위가 뇌의 이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뇌 구조를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 음식을 뭐가 터치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에 손가락 끝에 촉감을 가지면은 그 촉감이 손에서부터 요 2번, 3번 손가락에서부터
신경을 타고서 척추를 타고서 올라가 가지고 내려 올라가서 뇌의 어느 부위에 갔느냐 하면 이 부위에 갑니다. 이 부위가 몸 감각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몸의 피부의 감각이 전부 요 부위로 갑니다. 요 부위로 가는데 부위마다 우리 몸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요대 부위, 즉 이 부위는 요 부위는 이 부위가 얼굴에서 오는 감각이 이 부위로 오는데 코는 특별히 요게, 입술은 특별히 요게 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손은 이 부위로 오는 거라, 손가락이 요 부위로 오는 거라. 여기에 감각이 있으면은 음식을 먹든 뭐를 하든 자꾸 건드리면은 이 촉감이 여기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단 말이에요. 자, 요 몸 감각 부위만 잘라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몸 감각 부위, 이 부위만 두부 썰듯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부 썰듯이 잘라서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발은 이 부위에, 몸통은 이 부위에, 엉덩이는 이 부위에, 다리 이 부위에, 손 이 부위에, 얼굴 이 부위에, 혀 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요 부위가 요 부위인데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는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물론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이게 1mm니까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고 나니까, 그죠? 트레이닝을 하고 나니까 2번, 3번, 4번 이 부위가 이만큼 더 커졌더라는 거라. 뇌가 변했다는 거죠. 그죠? 뇌를 사용을 하면은 이걸로 터치를 여기를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 뇌의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뇌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뇌 구조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행동이 뇌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자, 이 부위는 몸의 감각이 오는 부위니까 이 몸 감각은 뭐를 만지는 거, 터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변화된 거고, 생각하는 뇌의 부위라면은 뇌의 생각하는 부위는 앞에 이쪽인데 생각을 많이 하면은 자꾸 하면은 같은 생각을 자꾸 하면은 여기에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전부다. 생각하는 대로 간다.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바뀐 마음이 된다. 그런 겁니다. 야,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다. 행동이 뇌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요 몸 감각 영역의 크기별로 코는 크고 엄지손가락도 크잖아요. 그죠? 몸통은 작고 요 크기별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이거를 펜필드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처음으로 그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모형을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자, 입술 같은 이런 부위들은 여기 굉장히 부위가 넓게 이렇게 감각하는 뇌부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볼 때는 우리 몸의 표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손이 차지하고 그 중에도 엄지손가락, 그다음에 얼굴 중에도 입술, 혀 이런 부분에서 오는 감각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자, 하여간 요는 행동이 뇌를 바꿀 수가 있다. 감각이니까 감각 부위를 바꾼 거고, 생각을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은, 오이도 맛이 있어. 오이도 청양고추 같이 괜찮아. 먹을 수 있어. 하는 걸 계속 반복하면은 그 부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겉으로 보니까 모양새가 그냥 뇌의 모양새가 구조가 이렇게 변한 거지. 사실은 이 속에 있는 이 신경회로가 변했다는 거죠. 그죠? 이 신경회로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 신경회로가 변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가 변했고, 신경세포가 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죠? 생각이, 행동이 거꾸로 하위 구조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달라이 라마 존자가 그러면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자, 우리는 이제 행동이 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마음도 뇌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뇌가 마음을 만들지만은 만들어진 마음이 다시 뇌를 바꿀 수가 있다. 자,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어. 자, 위에 있는 건 아까 그 5가지 원칙을 설명한 거하고 거의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게, 그러면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럴 때에, 이때의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어디서 하늘에서 툭 떨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마음입니다. 뇌가 만들어낸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습관화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마음이 아직 잘 안 만들어져 가지고 오이가 먹기에 굉장히 거북하고 그랬는데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이도 괜찮아 먹을 수 있어 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그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마음이 뇌를 만들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마음이 뇌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더라. 자, 이 말을 이제 들을 때에 우리는 과학자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잘 이걸 분석해서 들어야 돼요. 마음이 그럼 뇌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고 달라의 존자가 물었을 때에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달라의 존자가 이때 마음이라는 거는 달라의 존자는 아마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은 우리는 이때의 마음은 내가 만든 마음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그냥 어디서 툭 떨어질 수 없잖아요. 내가 만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만드는데 그 마음이 다시 뇌를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이 골치 아픈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사실 골치 아픈 질문이죠. 언뜻 생각하면은. 예.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은 어떤 가정을 하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닭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 닭이 계란을 낳고 낳은 계란이 다시 닭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계란이라는 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게 닭이 되고 그 닭이 계란을 낳아서 계속 반복하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학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질문이 잘못됐어.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계란이 툭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닭이 툭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야. 진화상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닭이라는 게 만들어져 나오고 그 닭이 알을 놓고 뭐 그래 된 것이지. 예,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고 달라이 라마 존자가 물었을 때에 달라이 라마 존자는 아마 잘 몰랐겠어요. 그죠?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마음이 툭 튀어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뇌를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을 텐데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툭 튀어나오더라도 그 모든 것은 뇌의 기능의 반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에릭 칸델이 얘기한 원칙 1에서 모든 심리적 현상,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것은 뇌에서 유래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마음,
심리적 현상, 뇌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다는 그 의미를 신경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분명히 그 의미를 알도록 합니다.